여기서 이제 신수상자가 나오는데요. 신수상자는 육조 스님보다는 한 30세, 한 30살 더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많은 분이고 오조 스님하고는 열 몇 살 차이인가 그래요. 오조 스님하고는 오히려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 신수 스님하고 육조 스님하고는 한 30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이제 이분 기록에 보면은 육아 사서 3계라든지 또 장자라든지 그 당시 이제 그 학문은 다 한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식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이가 40세라는 말이 있고 43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오조 홍인 스님한테 와가지고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한 6년을 공부를 했다.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수 스님은 키도 한 8척이나 되고 인물이 엄청 잘났답니다. 이분은. 근데 육조 스님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쪽 남쪽 그 변방에 있는 분이라서 그랬는지 키도 작고 아주 인물도 못생기고 그래 측천무가 이제 궁으로 초대했을 때에 이분이 이제 안 가겠다는 이제 구실을 이제 병이 들어서 안 가겠다고 그렇게 이제 구실을 냈는데 또 어디 기록에 보면은 자기가 굉장히 못생겨가지고 거기 안 가겠다 이런 이제 기록도 나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하고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신수 스님. 신수 스님은 막 8척인강 되고 인물이 그렇게 잘생겨요. 그 이분은 또 삼재 새 임금의 국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낙양하고 서안 장안이죠. 거기에 두 서울에 이제 또 법주가 되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육조 스님보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렇게 이제 정말로 살았던 분입니다. 육조 스님은 저 광주 남방에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살았는데 신수 스님은 제자가 이제 실제는 좋은 분들이 없어가지고 몇 대 못 가고 이제 보적이라는 스님하고 한 3대강 4대째 가면은 그 대가 그냥 시지부지 돼 버립니다. 시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육조 스님은 이제 정말로 법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제자를 참 잘 돕니다. 그래서 남악 해양으로부터 해서 또 그 밑에 마조 스님이 또 굉장한 분이에요. 그 마조에서부터 이제 백장, 그 일일부작, 일일부시간 백장, 황벽, 임재 이렇게 해서 가지가 벌어지면서 제자들이 오히려 사실은 육조 스님 활동보다 제자들이 이제 육조 스님을 굉장히 부각을 시키. 근데 실제는 그 당대에는 신수 스님이 화려하게 이제 권승으로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3대 임금이 국사가 되니까 굉장한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신수 스님 아무것도 아닌같이 그래 하지만 역사에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신수상자가 사유호대 생각해도 모든 사람이 마음의 계를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교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니 내가 만약 심계를 바치지 아니하면은 오조가 어떻게 나의 심중의 견해가 깊고 옅음을 보리요. 그래서 이제 대중이 그 계를 안 바쳐요. 안 바치는데 신수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교수사 되어 있으니까 다른 스님들이 계를 안 바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마저도 이제 계를 안 바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견해가 깊고 얕은 것을 어떻게 오조 스님이 알겠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계를 가져가지고 오조에게 올려가지고 뜻을 밝혀가지고 법고하는 것은 곧 옳거니와. 그래서 이제 그 계를 지어가지고 되든 안 되든 오조 스님에게 이렇게 바쳐가지고 법고하는 거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조 이제 조의를 이제 조사 위치를 찾는 것은 했는데 여기 이제 성철심은 넘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넘본다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조사 위치를 넘보는 것은 또 옳지 못함이니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어 범부 마음으로
그 성인의 위치를 뺏으려 하는 것과 같으며 만약 마음을 바치지 아니하면은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침묵해서 사유하시되 심히 어렵고 심히 어려우며 심히 어렵고 심히 어려움이로다. 그러니까 개를 지으려하니 개는 이제 지대로 안 나오고 또 안 바치려 하니까 대중이라도 좀 바치면 좋겠는데 대중은 자기만 쳐다보고 또 개도 아무도 안 바치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어렵고 심히 어려움이로다. 밤에 삼경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니 남쪽 해랑 중간 벽상을 향해 가지고 심계를 지어 가지고 써서 저 법을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밤 상경이 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에 남쪽 해랑 중간에다가 이제 자기가 계를 지어 가지고 그걸 써두어 가지고 법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만 뭐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남 보는데 대낮에 떳떳이 할 텐데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나만 볼 때 내가 그래라도 써놔 가지고 여행이 스님이 인정을 하면은 내가 이제 법을 읽고 여행이 스님이 인정을 안 하면은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이렇게 자신 없으면 아예 막 안 쓰는 것이 이제 사실은 옳습니다. 안 쓰려니까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대중이 다 자기만 쳐다보고 안 쓰고 있으니까. 그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죠. 만약 오조가 개를 보고 이 개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해가지고 만약 나를 방문해 찾으면은 내가 이제 선세 업장이 이제 두터워가지고 합당히 법을 얻지 못함이니 그 오조 스님의 그 성인의 그 뜻을 측량하기 어려움으로 내 이제 마음이 스스로 이제 쉬겠다. 그래서 이제 무슨 복권 타듯이 여행바라고 여행바라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이제 자신 없는 이제 소리죠. 그래서 신수상자가 삼경의 남쪽 해랑 중간 벽상에 촛불을 들고 개를 쓰니 사람이 다 알지 못함이니라. 그럼 개에 가로되 뭐라고 이제 개송을 썼는가 하면은 몸은 이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이제 때때로 부지런히 이제 털고 닦아가지고 하여금 문지와 티끌이 잊지 않게 할지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개송 하나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몸은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명경대와 같으니 부지런히 이제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또 없애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또 이제 문지가 또 끼지 않게 하는 곳도 있고 또 문지를 안 끼게 하는 노력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수행하는 내용이죠.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문지를 안 끼게 하고 또 문지 끼있던 것을 털고 닦고 떨어내니까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조 스님이 수행하는 것을 써오라 그런 게 아니고 도통한 걸 써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합격이라. 근데 이분은 이제 이거라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알죠. 아니까 남 몰래 갖다 쓰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이 개송을 살펴보면서 자, 때때로 부지런히 문지도 털고 닦고 또 문지도 안 끼게 해야 된다. 그게 수행이잖아요.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이제 잘 써먹는 말인데 손가락과 다리인데 손가락이죠. 이 손가락을 통해서 이제 달을 보라는 건데 이 손가락이에요. 수행하는 거. 근데 홍인 스님은 달을 요구한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불합격입니다. 이 개송은.
왜 불합격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손가락이다. 우리 한국 도인 가운데에 달에 대한 개송을 이제 과거 스님들이 써놓은 개송이 있는데 그거를 막 손가락으로 해석해 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신수 스님 같은 거예요. 도인에서는 합격이 아니에요. 불합격이에요. 예를 하나 든다면은 토망금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망을 뜯고 나온 금고기. 그러니까 금고기라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거거든요. 망을 뜯고 나온 금고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그럼 이 망은 번뇌망이고 번뇌망을 뜯고 나온 거니까 금고기를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번뇌망을 뜯고 나온 도인. 이렇게 이제 주의를 달아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또 닦는 게 있잖아요. 번뇌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달이 아니고 손가락이에요. 그러면은 그 개송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달을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손가락으로 해석 안 하고 달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숙제를 드리죠. 그럼 분명히 달을 얘기한 개송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인 스님은 그거를 손가락으로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신수 스님 개송도 우리는 이제 요 바로 그냥 이런 걸 그냥 넘기시지 말고 왜 이것이 이제 도인으로서 합격을 못했나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견을 우리가 갖춰가는데 이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 진짜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님들을 옛날에 아주 10세 미만 사미가 노비구한테 가서 그 선녀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과를 증득하라고 공을 갖고 머리를 이렇게 4번 두드리니까 그분은 꼬꼬마는 장난으로 했는데 그 맞는 분은 막 진짜 그 사과를 그러니까 아랑과 사과를 증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깨닫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지만 혹시 이제 그 사미가 머리 두드려서 사과 증득하듯이 그런 일도 여기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도 하고 또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정견을 갖추는 데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들한테 이제 90%는 정견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려고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행이 이제 정말로 이제 행운이 있는 사람은 그 아까 노비구가 깨닫듯이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깨달은 분 나오면은 내부터 제일 먼저 그분한테 절하고 이제 법상 차려놓고 법을 이제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정견을 우리가 갖춰가는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아까 개송까지 했죠. 신수상자가 차계를 이제 써 마치고 방에 돌아와 누우니 보는 사람이 없음이니라. 이제 개송을 써놓고 이제 방에 와 이제 누웠으니 이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이니라. 오조가 이제 아침에 드디어 노공봉을 불러와서 이제 이 공봉은 이제 뱃을 이름이랍니다. 노공봉을 불러와서 남쪽 해랑 아래에 능가 변상도를 그리게 하다가 오조가 호련히 이 계를 보아가지고 읽기를 마치고 이에 공봉에게 일러가로되 홍인이 공봉에게 돈 3만 양을 주어서 깊이 멀리 온 것을 위로하노니 변상도는 그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노 공봉에게 남쪽 해랑 아래에 변상도를 그리려고 하다가
이제 밤에 신수 스님이 몰래 써놓고 간 그 개송을 보시고는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이제 그 노공봉에게 돈 3만 양을 주어가지고 멀리서 온 것을 위로하겠다. 건강경에 이르되 무릇 있는 바 상이 다 이 허망함이라 하니 이 계를 남겨가지고 미안 사람으로 하여금 외워서 이것을 의지에 수행하여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보다 갖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계를 남겨가지고 미안 사람이 이것을 의지해가지고 수행하면은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것과는 같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깨달았는 개성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 수행하는 방편만 부지런히 이제 닦아가더라도 사막도에는 안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이야 사막도가 그거는 없는 거니까요. 사막도 자체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는 줄 알면은 지옥에 가 있어도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깨달은 개성이 아니고 이제 수행하는 방법만 일러준 그것만 열심히 이제 외우고 그것을 의지해 닦더라도 사막도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사람이 큰 이익이 있음이로다. 대사가 드디어 문인을 다 불러 모아서 개 앞에 향을 사르게 하니 대중이 들어가 보고는 다 존경심을 내미언을 오조가 가로되 너등이 다 이 개를 외우는 자는 바야흐로 견성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이제 의지해서 수행하면은 곧 타락하지 아니함이니라. 문인이 다 외우고 다 존경심을 내어서 훌륭하다고 말하더라. 이건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조가 드디어 신수상자를 당 내에 불러서 묻되 너가 이 계를 지었는가? 만약 이 네가 지었으면은 응당 내 법을 얻으리라. 신수상자가 말하되 죄송합니다. 실은 신수가 지었으나 감히 조사의 그 지위를 고하는 것이 아니미니 원컨대 하상은 자비로서 보아주소서. 내가 그렇게 이제 죄송하지만 내가 지은 거는 지었는데 내가 이제 그 대의를 깨달아 가지고 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이제 스님한테 이제 시험 봐달라고 한 것이지 조사 그 오조사의 그 지위를 내가 넘본 것은 아니다. 제자가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의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수 스님은 오조 홍인 스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요. 10몇 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수 스님하고 같이 살은 것은 기록에 의하면 6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40세에 왔다는 말도 있고 46살에 왔다는 말도 있고. 근데 이 신수 스님이 살기는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100살까지 삽니다. 이분이. 아주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오조가 가로되 네가 이 계를 지음에 조만한 견해는 이르렀으나 잘못 그것은 이제 문전에 이르렀음이요 오히려 안에 들지 못했음이니 범부가 이 개성을 의지에 수행하면은 곧 타락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네가 그 지은 개성은 이제 조만한 소견은 났는데 그거는 이제 문 앞에만 이제 이르러 있지 그 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 안에 들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달을 본 것입니다. 달을 본 것이고 이제 그 수행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것은 이제 문밖 일이다. 이 견해를 지어가지고 무상보리를 찾고자 하면은 곧 가히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문 안에 들어와야 이제 달을 보고 무상보리를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지만은 문 밖에서는 무상도리를 찾을 수 없다. 모름지기
문의 덜물 얻어야사 스스로 본성을 범이니 네가 가서 하루나 양일간의 사유해가지고 다시 한 개를 지어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쳐라. 만일 이제 문의 덜물 얻어서 스스로 본성을 보면은 마땅히 너에게 이제 가사와 법을 부촉하리라. 신수 상자가 가서 수일 동안에 지음을 짓지 못했다. 이거는 뭐 별 내용이었죠.